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을 이루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이제 단답형 문제부터 같이 출발해 볼 건데요. 22번부터 30번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단답형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했는데 우리 아까 이전에 풀었던 문제, 대칭 이동했던 문제 중에서 최단을 구하면서 90도일 때 최단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직선 연립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수직이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이 내용 자체는 얘는 분명 이 직선에서 수직 조건만 알면 되겠구나. 네, 직선의 수직 조건. 그래서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을 알면 되는데 이렇게 기울기만 정해졌으면 될 거예요. 왜냐면 점이 어떤 거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만나는 교점 지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90도로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직 조건은 우리가 다시 개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영향 주는 건 뭐라고요? 기울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네. 그래서 이 직선하고 수직이게끔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죠? 그러한 숫자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3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끔 하는 숫자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별다른 풀이 과정은 없고 이 내용만 아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볼까요? 23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 그럼 당연히 이 단원 내용 뭐겠어요? 네, 평행 이동이 되겠죠. 이 단원 내용은 평행 이동이 되겠구나. 분석을 해보건데 평행 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점의 좌표가 1,5일 때 A랑 B를 값을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잘 봐야 되냐면 얘가 도형의 이동이 아니고요. 그 도형들 중에서도 함수식의 이동은 아니고 점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개념.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 그래서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점을 x, y라고 할게요. p,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도 있겠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한 점? 평행 이동한 점. 평행 이동한 점은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그대로 A만큼 더해주고 B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끝. 네. 그래서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한 문제예요. 그래서 A랑 B만큼 여기 좌표마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A, 여기 3 더하기 B.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1,5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1이고요. 이 값은 5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다? 5다. B의 값은 2다. 그래서 정답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7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만 아시면 돼요. 점의 평행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번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4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다음과 같다 해서 조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겠죠. 단원명 당연히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충분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이렇게 성립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자, 그럼 이게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써보도록 할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파악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진리집합 P가 Q 안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이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막 마구잡이로 외우게 되면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학교 시험 3주 완성에서 제가 이 예시를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라니쌤이, 제가 라니쌤이잖아요. 네, 라니쌤이
여자이기 위해서 조건은 충분합니까? 네, 조건 되게 충분하죠. 전 여자니까요. 예, 그래서 라니쌤이 여자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해. 예, 그래서 라니쌤은 여자이기 위해서 충분하니까 라니쌤이라는 집합은 여자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라니쌤은 여자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각각의 진리집합을 찾으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진리집합이 되고 있죠. P 같은 경우는 3 이상 4 이하다라는 게 진리집합이니까 걔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볼게요. 수직선상에 표현해보자. 그러면 3 이상 동그라미 진하게 칠하고 그다음 4 이하 요게 진리집합 P예요. 네. 근데 우리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Q라는 진리집합이 P를 완전히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Q가 이렇게 얘를 품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Q라는 건 마이너스 K와 플러스 K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가 플러스 K 이런 상황만 되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K가 3보다 작고요. K가 4보다 크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쌤, 저는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미 여기는 막혀 있어요. 3하고 4가. 그러면 이 구멍 뚫린 부분이 이 지점까지 정확하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을 뚫고 나와버린 거죠. 이 뚫린 점이요. 이 지점까지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P에서 이 3이라는 지점이 Q 집합을 뚫고 나와버린 거죠. 그럼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네, 등호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끝났습니다. 이 첫 번째 부등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얘는요 그냥 K가 4보다는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게끔 하는 지점은 어딜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4보다도 커야 돼. 그러면은 둘 다 만족하는 지점은 당연히 4보다 큰 요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K는 4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4 다음으로 큰 숫자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하는 정답 자체는 K는 5일 때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고요. 이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이 지점이 0 되는 부분에서 0보다 작은 경우는 사이값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4번은 정답 5고요. 25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5번. 자, 좌표 평면이의 두 점 AB에 대해서 AB의 중점의 좌표가 1,2이고 AB의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4대3일 때 AB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1,2 찍고 4,3 찍고 점 A를 미지수로 두고 하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팁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문제의 단어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분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중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중점이라는 건 가운데에 찍힌 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똑같은 말로 1대1 내분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명은 뭐겠어요? 네, 내분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내분점은 뭐니? 내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니? 내분점 공식을 뭔가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분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 점이 있어요. 네, 두 점을 그냥 나름의 팁을 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을 두시면 돼요. AB라는 점이 있었어. 그 상태에서 얘의 중점의 좌표가 1,2인데요. 중점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1대1로 내분하는 걸 중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1대1로 내분하는 것을 중점이라고 해요. 그 중점을 제가 그냥 P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P라고 두자. 네, 이 지점을 P.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러면 A, B를 안쪽에서 분할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내자거든요. 안쪽. 네, 그럼 3대1로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면 3대1로 분할하면 되지 않을까? 3대1. 그래서 그 분할하는 점의 좌표를 Q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분할을 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길이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얘를 원래 좌표 평면상에 둔다면 얘가 1,2고 4,3이니까 이렇게 틀어놔야 되는데 틀어놓는다 한들 길이는 변화해요? 안 변화해요? 네, 변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서있든 누워있든 제 키는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그럼 Q구나. 네,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 놓고 이제 보건데 그래? 그럼 이거를 만약에 4칸씩 이렇게 쪼개어 넣었다면 여기가 2칸 대 2칸이니까 1대1 내분 맞고 여기 3칸 대 여기 1칸이니까 3대1 맞네? 그러면 요 PQ 길이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즉, 요 P점과 요 Q점의 길이가 요 좌표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얘는 1,2라고 했고요. 얘는 4,3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 길이는 AB 길이의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죠. 지금 나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구나. 이 길이는 AB 길이의 4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AB 길이의 제곱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를 곱하면은 AB 길이는 4PQ가 되는 거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AB 길이의 제곱은 4PQ의 제곱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P점하고 Q점 좌표 이미 알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PQ 길이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해서 16PQ 제곱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도 할 겸 제가 공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 점 A가 x1, y1이고요. 점 B가 x2, y2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X좌표 길이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Y 길이,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게 AB 길이에요. 끝. 그래서 이제 요거 구하는 것처럼 PQ 길이도 구할 거예요. X좌표의 차이의 제곱 얼마예요? 9죠. 9. Y좌표의 차이가 얼마죠? 1이죠. 1의 제곱 1.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될 건데 그 루트 10을 어떻게 한다? 제곱할 거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0이 될 겁니다. 10에다가 16 곱하는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6 곱하기 10 해서 정답은 1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요. 길이에 대한 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꿀팁이에요. 굳이 막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그려가지고 막 가시 그려가지고 1,2 굳이 4,3 찍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26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6번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있대요. 그래놓고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4점짜리 문제답게 뭔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무슨 단어인지 잘 안 보이시죠? 그럼 핵심되는 단어들만 한번 보세요. 무게중심. 그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무게중심 좌표에 대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일단 분석을 해보건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문제가 분명 나올 거야. 그죠? 풀다 보면은 무게중심 좌표 찾는 공식이 하나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직선과 2차 함수의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얘 뭐도 나올 거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부와 직선 위치 관계를 좀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답이에요, 답. 내가 원하는 이 답이 A, B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를 찾아야지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무게중심 좌표 먼저 그냥 구해버리자. 그죠? 그럼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공식화해서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써드릴 거예요. 개념.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좌표만 3개 알면은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점의 좌표를
x1, y1, x2, y2, x3, y3라 할 때, 일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무게중심 G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돼요. 네. 이거 아마 여러분 교과서든 뭐 아니면 기본 개념서든 연습 문제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공식화되어서 증명하는 것까지 다 다루셨을 거예요. 네. 요거 내용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사실 무게중심은요, 정의는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라는 거는 앞에 마주보는 이 대변의 중점하고 이 꼭지점이랑 이 인선이 중선인데 이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길이가 각각 같아요. 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좌표들을 싹 다 더해가지고 3으로만 나누면 되겠네. 근데 5라는 거는 원점이에요. 그죠? 원점이다. 그러니까 0,0이야. 그러니까 더 하나? 많아져. 하나는 원점이니까. 그러면 점 A랑 점 B의 X좌표, Y좌표만 알면 끝나는 문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점은 그냥 0,0. A라는 점의 좌표 몰라. X1, Y1이라고 두자. B라는 점의 좌표도 몰라. X2, Y2라고 두자.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무게중심을 G라고 표현해 볼게요. 얘 G라고 합시다.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얘네 다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구나. 그래서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되니까 이 값들을 찾아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x1, y1, x2, y2라고 놨어요. 모르니까 현재. 모르니까 이렇게 뒀으니 얘는 어떻게 찾나 하고 보는 거죠. 봤더니 만나는 두 점이래요. 만나는 두 점. 만나는 두 점을요. 두 글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교점. 그럼 여러분 교점하면 떠오르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점? 두 식 다 만족하니까 교점이지 여기 식과 이 식 두 개 다 만족하는 점이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그죠? 연립했을 때 x값이 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네들이 교점이다. 그럼 저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다? 얘네를 찾기 위해서 뭐를 할 거예요? 연립할 거다. 두 식을 연립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 x만 남겨놨잖아요. 그랬으니까 연립했을 때 x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항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우리 x좌표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본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인수분해 되어 예쁘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 사실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만 x1, x2를 굳이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찾으면 돼요? 이렇게 묶여있는 걸로 찾으면 돼. 얘네들의 더한 꼴로 되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x1하고 x2잖아요. 그죠? x1 또는 x2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만 알면 돼.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뭐를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념이 하나 추가되는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라 할 때, 알파와 베타라 할 때, 더하기 아니고 알파와 베타라고 뒀을 때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네,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근을 x1, x2라고 놨으니까 x1하고 x2를 더한 값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플러스 10이 되겠죠. 10이다. 오, 그럼 구했네? 그럼 여기 10이죠? 끝났어요. A 값 3분의 10입니다. A는 3분의 10이구나. 이제 B 값만 찾으면 되는데 B는 어떻게 찾아요? x1 대입했을 때 y1 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따르게 되면은 y1은 2x1 더하기 6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y2는요. 2x2 더하기 6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쌤, 왜 이 식 아니고 이 식에 대입해요? 여러분, 1차식이 더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2차식으로 하면 식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답은 동일하게 나올 테지만 차수가 더 낮은 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하는 게 목표. 그래서 y1 더하기 y2가 2로 묶어내면 x1 더하기 x2로 나오고요.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될 겁니다. x1 더하기 x2, 10이라는 거 미리 구해놨죠? 여기 10.
그래서 20하고 12를 더해서 32가 될 거예요. 32다. 자, 그럼 여기가 32죠? 그럼 B값은 3분의 32.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건데요. 확실히 단답형이니까 자연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3분의 42. 네,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네, 단답형은 자연수로 답이 나와야 돼서 얘네 두 개를 더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 무게중심의 공식, 요거를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매번 증명해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얘 하나는 외워두시자.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계산할 때 써먹었던 건 뭐예요?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네 두 개의 개념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더 있어요. 얘네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죠?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연립한 식이 이 부분들까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점의 X좌표 두 식을 연립해서 풀자. X에 대해서 연립해서 풀면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7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T가 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서로 만난대요. 그래놓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점의 개수를 언급하려면 눈에 보여야지 몇 개인지 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너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저 직선 그릴 수 있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직선. 네. 그래서 이 도형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하는 t의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y는 t 이거 어떤 식일까요? 네. 직선이긴 직선인데 x가 없잖아요. x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0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내줬으니까 x가 사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0x 기울기가 얼마란 뜻이에요? 기울기가 0인 직선이란 뜻이에요. 얘가 뭐다?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다.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의미가 하는 게 뭐냐면 기울어진 정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평지겠죠? 평지. 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Y축의 수직인 직선처럼, 즉 X축이랑 평행하게 된 직선처럼 생긴 게 기울기가 0인 직선이에요. 제가 아마 학시 3주 완성에서 이런 표현도 했었을 거예요. 기울기 0이에요. 마음이 평온해요.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요. 뜨뜨뜨뜨 해서 눈썹 막 치켜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된 직선을 불러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눈썹이 이렇게 된 사람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0인 직선이고 얘는 X축의 평행한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식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 꼭지점이 뭔지만 알면 금방 그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0,3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1x제곱 더하기 3. 꼭지점은 뭐라고요? 여기 3지점에서 생깁니다. 3. 거기에서 이제 얘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꼭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 형태, 즉 표준형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인데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는 순간 안 되죠? 되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만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2분의 1하고 더하기 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1 더하기 5에 해당하는 부분이 꼭지점이 될 거고요. 1,2분의 이렇게. 그리고 얘는 분명히 위로 볼록인 함수일 거예요. 위로 볼록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얘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파악할 거냐면요. y는 t, 얘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x축이 평행이 되게끔. 이때는 교점 몇 개? 2개 생기네요. 2개. 네. 근데 우리는 교점이 몇 개? 3개 생기게끔 하는 걸 보고 싶대요. 그래서 얘를 이동해 볼 거예요. 쭉 이동해 보고 마침 이 꼭지점에 딱 닿는 순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드디어 3개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 꼭지점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 사이에서 4개가 생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좀 작게 그려놨네요. 그죠? 그러다 이 교점 지날 때, 이 꼭지점 말고 여기 이 교점 지날 때도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왼쪽에 2개가 생겨서 이때도 3개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또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하나, 둘, 셋, 4개. 여기 4개가 될 거고요. 그러다가 어디서 또 이 교점 지점 만날 때 교점 그러면 하나, 둘, 3개를 만날 거고요. 그러다 또 다시 꼭지점에 딱 오면 꼭지점 이거 해서 총 3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3개가 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t가 3개의 점이 되는 거, 얘가 3개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꼭지점 지날 때라. 꼭지점의 y좌표일 때랑 이렇게 두 2차 함수의 교점의 y좌표가 되는 순간 이렇게 딱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총 몇 개 나온다고요? 이거 2개, 이거 2개가 나온다고요. 꼭지점의 y좌표는 미리 찾아놨어요. 여기 3이랑요. 여기는 2개가 있는데 아까 미리 바꿔놔서 다 찾았다. 3 하나 나오고 얼마 나와요? 2분의 1 더하기 5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2개는 찾아놨어요. 그럼 교점, 아까 얘기도 했는데 교점은 어떻게 찾죠? 교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점 연립해야 된다. 교점은 연립했을 때 y좌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x좌표 아니고 뭐 찾아야 돼요? y는 t라는 식이기 때문에 y좌표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연립해 보도록 할게요.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5.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 우리가 찾는 건 뭐라고요? x가 아니고 y라고요. y. 그러면 y는 이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이때 x가 2일 때 y 값을 찾아볼게요. 2 대입합니다. 2, 4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2에다가 3 더하니까 5가 되겠죠. 이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제곱하면 1, 2분의 1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좌표를 다 찾아냈어요. 교점의 y좌표는 2가지가 나올 건데 하나는 5가 나오고요. 하나는 2분의 1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얘네들의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2분의 1 더하면 1, 5랑 3 더하면 8, 5랑 3 더하면 8, 16에다 1 더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 정답 17. 네. 그래서 27번의 경우도요. 직접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찾아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수학2에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 자체를 함수로 넣어가지고요. 연속, 불연속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 그래프 그려서 따지는 거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2학년 때 두고두고 쓸모가 있을 거예요. 네. 어려운 문제에서 보통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 28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복수수 Z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2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어떻습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단원 자체가 뭐라고요? 복소수예요. 복소수. 그리고 n의 값을 늘리면 늘릴수록 거듭 제곱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여러분들 보고 일일이 25 이하라고 해서 뭐 25제곱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온다? 뭐 2020학년도 문제여서 뭐 Z의 2020제곱을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100% 뭐냐면 너 대입해서 한번 따져봐. 그럼 뭐가 있을 거야? 규칙성이 있을 거야 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크네? 이걸 다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복소수 i에는요. 순환 주기가 있잖아요. i 4제곱이 1이고 i 5제곱은 다시 i로 돌아오니까 얘도 뭔가 주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복소수에 대한 내용인데 아이고 잘못 썼어요. 분석, 복소수인데요. 일단은 저 z라는 저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루트 2,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되면 2분의 루트 2에 i-1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z 더하기 루트 2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 네, z 더하기 루트 2는요.
2분의 루트 2i는 그대로 유지될 건데 i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루트 2를 더한 순간 2분의 2 루트 2를 더한 거니까 2분의 플러스 2 루트 2가 돼서 얘가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뭔가 모양도 비슷하게 생기고 거듭해서 제곱하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한번 쭉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n이 1일 때 z의 값은 2분의 루트 2 i-1이다. z반은요? 2분의 루트 2의 i 플러스 1이다. 그럼 이제 n이 2일 때는요. 얘네들을 각각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근데 2분의 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2니까 2분의 1 될 거고요. i-1의 제곱, 얘는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i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i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i. 얘는 플러스 2i 나와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서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여러 번 거듭 제곱해보는 건데 세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제곱한 거랑 그대로 있는 거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루트 2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i를 얘랑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 곱하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나올 거고 두 개 곱하면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두 개 곱하면은 z바의 세제곱이 나올 테니까 2분의 루트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z의 n제곱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로. 네. 뭐 하려고요? 규칙성 찾으려고요. 그래서 n이 4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z제곱을 또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z 4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플러스 i의 제곱 하면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게 z 4제곱, 얘가 z바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5일 때는요? n이 5일 때는요, 요거 두 개를 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개 곱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z 5제곱은 z 제곱 곱하기 z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2분의 루트 2 그리고 얘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i 그리고 플러스 1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i 플러스 1. 얘도 요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 그러면 2분의 루트 2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n이 6일 때도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럼 플러스 i. 이것도 두 개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뭐 할 거다? 얘네 둘을요. 더하는 값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더해서 뭐 되는 걸 보면 돼요? 0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서 0 되는 순간에 뭐를 찾는다? n을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두 개 더했을 때 i도 남고 루트 2i가 남기 때문에 0이 안 되겠죠? 0 안 될 거야.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돼요? 두 개 더하는 순간 얘는 0 돼요. 얘도 더하면 어때요? 하나는 i고 똑같이 i니까 루트 2i가 계속 남죠? 그러니까 얘도 0은 안 될 거야. 얘도 더해봤자 마이너스 2니까 0 안 되겠지? 얘네 두 개도 더해봤자 마이너스 루트 2i가 남으니까 0 안 될 거야. 근데 또 보니까 얘가 다시 0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0 되는 순간에 n의 값을 보고 싶은 게 목표잖아. 얘는 돼. 그리고 얘도 어때요? 돼. 그렇게 되는 순간 주기가 4주기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찾는 n의 값은요. n의 값은 2도 되고 6도 되고 4씩 커질 테니까 10도 되고 14도 되고 이렇게 따져 나가면 되는데 얼마까지? 25 이하까지를 보고 싶대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여러분 다 따지셔도 돼요. 18, 22, 26 이렇게 4씩 커지게끔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얼마 이하? 25 이하까지 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6개구나 이렇게 파악하셔도 돼요. 6개. 정답 6개예요. 근데 얘를요 조금 일반화시키면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안 따지고. 얘를요 팁을 드리자면 일반화를 시켜서 생각해보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4개씩 커지잖아요. 4개씩 일정하게 커지잖아요.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4가 되는 직선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 4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제가 일부러 4n이라고 표현할게요. 4n, 4씩 커지니까. 근데 얘가 1일 때 2 나오게끔 뒤에 상수항을 붙여주면은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2 나오면 6, 3 나오면 10, 4 나오면 14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얘가 이 값 자체들이 얼마 이하?
25 이하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4n이 27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n은 6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 n의 개수만큼 자연수의 개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몇 개겠어요? 6개. 끝났습니다. 6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 이하다라고 나와 있으면 직접 셀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크게 숫자가 범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일반화시켜가지고 부등식으로 풀면은 개수를 또 금방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복소수에 대한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29번, 이제 퍼즐 맞추기 한번 가볼 거예요. 2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조건이 무려 이렇게 3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쭉 봤을 때 원소의 합은 9가 아니다, 원소의 합은 10의 배수가 아니다, 그 다음 원소의 합을 SA, SB라고 했을 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의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엑기스로 필요한 개념은 그냥 이 기호의 의미예요. 교집합의 의미가 뭔지, 그 원소의 개수의 의미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내용 자체는 집합인데, 분석을 해보면 집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NA,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써보도록 할게요. NA 뭐다? 앞에서도 설명했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개수. 그리고 이제 요 교집합 기호가 의미하는 거 뭐예요? A 교집합 B에 대한 의미는 원소가 있는데요. 원소가 어떤 원소냐면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예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집합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소를 직접 나열해줄 수도 있는데 눈에 가장 가시화된 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좀 편하게 푸시죠? 그래서 A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B를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풀이 첫 출발은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원소가 8개 들어가야 되니까 8개 들어가는데 둘 다 포함되는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의 부분은 원소가 몇 개 들어가야 된대요? 1개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는 원소 1개. 근데 A라는 전체에서는 8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노란색 부분의 영역 있잖아요. 이렇게 금음달 모양. 이 부분은요. 7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합쳐서 8개가 되니까요.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 부분,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몇 개? 얘도 마찬가지로 7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 가족권을 딱 만족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냐면 SA 빼기 SB의 최대값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뭘 보고 싶다? 최대값. 근데 원소의 합이래.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SA의 값이 최대가 되고요. 빼려고 하는 값이 최소가 되면은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원소의 숫자들은 커야 하고 B에 들어있는 원소 숫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겠죠. 그래서 최대가 되게끔 퍼즐 맞추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숫자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거 숫자를 작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20 이하의 자연수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 넣고 싶어요? 큰 숫자. 20이 제일 크죠? 20 넣을 거예요. 그러면 A에 20이 들어가는 순간 물과 기름처럼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이 됩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9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7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27 더하면 27이니까 9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7 들어오면 안 되고 16 들어오면 안 되겠나 해서 얘네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녀석들이 됩니다. 이 자리에. 괜찮으시죠? 그 다음 큰 숫자 뭐가 있을까? 19가 있을 겁니다. 19를 넣었어요? 그럼 또 물과 기름처럼 19가 들어간 순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숫자들이 생겨요. 8하고 17이 못 들어와요. 그 다음 큰 숫자 뭐 있을까요? 18. 18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얘를 넣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9는 절대로 못 들어오겠죠. 이렇게 못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 18은 근데 쌤 들어와도 되나요? 네. 왜 들어와도 되냐면
18하고 또 다른 원소랑 이렇게 더했을 때 9의 배수만 아니면 되니까 자기 자신을 두 번 고를 수는 없어요. 왜냐? 서로 다른 원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이제 17 못 들어오죠. 17은 이미 못 들어와. 16도 못 들어와. 그 다음 숫자 뭐가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그 다음 숫자는 15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15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15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못 들어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15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못 들어오죠? 똑같이 12가 못 들어오겠죠. 네, 12가 못 들어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3도 못 들어오겠네요. 네, 합쳐서 9의 배수가 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16 들어오면 어떻게? 15 다음에 작은 숫자 뭐죠? 14죠. 그럼 14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리에 있어요. 가능하죠. 자, 그럼 14가 들어오게 된다. 그럼 뭐가 못 들어오죠? 13이 못 들어오죠. 그리고 또 어떤 숫자도 못 들어오죠? 4도 못 들어오겠네. 여기까지 괜찮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넣었어요. 그럼 몇 개 더 들어가야 돼요? 2개 더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숫자로 가야 되는데 13도 지금 14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와야 돼? 12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12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15 때문에. 그 다음 숫자는 11까지 떨어지겠죠. 아, 그러면 얘는 16이 못 들어오게 되겠구나. 그리고 뭐도 못 들어오게 돼요? 얘는 9의 배수여야 되니까 18이 형성되면 안 되니까 7도 못 들어오겠네? 됐죠? 아, 그러면 11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야. 괜찮으시죠? 그러면 원소 또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10은 넣을 수 있나고 보는 거예요. 10 넣을 수 있나요? 네, 10 문제 없네요. 10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8 안 되겠죠? 17도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는 더 있어야 돼. 그죠? 뭔가 하나 더 들어갈 걸 또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7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9는 들어올 수 있나 볼까요? 9도 안 되네. 그죠? 얘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9도 안 되면 그 다음 8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8 못 들어오죠. 얘 때문에. 그죠? 10이 들어가는 순간 또 8도 못 들어와요. 그 다음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봤더니 7 이미 안 되고요. 6 되겠네요. 6. 그럼 얘는 6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럼 6 들어오는 순간 10이 못 들어오죠? 3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27이 돼야 되니까 12까지만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못 들어온 애들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제 채워졌어요. 이 원소들 중에서 하나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둡시다. 얘네들 중에서 하나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이제 B를 생각해야 되겠죠? B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얼마부터? 1부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을 넣게 되는 순간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10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9 안 되고 19 안 되겠죠. 2를 넣을 수도 있어요. 2도 가능하네? 그러면 뭐를 넣을 수 없어요? 8도 넣을 수 없고 18도 넣을 수 없어요. 3도 가능할까요? 네, 3도 가능합니다. 7 안 돼요? 17 안 돼요. 그래서 1, 2, 3도 가능합니다. 4는 가능한가요? 4도 한번 볼까요? 4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는 6도 안 되고 16도 안 들어가겠네요. 네, 4개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5도 되나 하고 봤더니 5를 만약에 넣게 되면 어떤 숫자들이 못 들어오나요? 10배수가 되면 안 되니까 15랑 15까지면 충분하겠죠? 네, 5는 15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5는 들어와도 되나? 네, 5는 가능해요.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더해서 10배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5 자체를 2번 뽑을 수는 없거든요. 네, 같은 원소니까. 그래서 5는 됐고 그 다음에 6도 안 되죠. 7도 안 되죠. 8도 안 되죠. 9도 안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가 하나 생겨요. 누구죠? 10이 일단 가능해져요. 10 아까 어떤 수였어요? 여기에서도 가능한 수였죠. A에서도 가능하면서 B에서도 가능한 수 후보로서 지금 10이 있습니다. 얘를 일단 표시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10 가능하니까 내버려 두시고 여기를 포인트로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11은 어떤가요? 11이 만약에 들어오는 순간 19나 이런 애들은 못 들어오겠죠. 19나 9 같은 애들은 못 들어오네. 그러면 11도 넣을 수 있어? 네, 11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도 들어갈 수 있는 후보로 포함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12는 되나 하고 이제 12 따져봐야 돼요. 12가 들어온다? 그러면 8 못 들어와요. 18도 못 들어와요. 10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12도 될 거다. 그 다음 13은 되나 하고 봐요. 13은 될까요?
여기 아직 앞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었고 13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7 못 들어오고 17 못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13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채워졌고요. 얘네들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가 제일 커져야 되잖아요. 11이 남는 게 좋겠어요? 10이 남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큰 숫자인 11이 남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10이란 숫자는 여기로 이동하면 최대가 될 거예요. 끝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SA는 20 더하기 19 더하기 18 더하기 15 더하기 14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6 얘네들을 다 더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 다 들어와 있죠. 그 다음 SB 얘는요 13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인데 10도 하나 또 들어갔죠? 1. 교집합에서도 포함되니까. 자, 걔네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뺄 거예요. 빼자. 그럼 10은 동일하게 들어갔으니까 빠지고요. 얘네들끼리의 차이를 보면은 얘네 2개 빼면 7, 얘네 2개 빼면 7, 얘네 2개 빼면 13, 얘네 2개 빼면 11, 여기서도 11, 여기서는 9, 여기서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뺐어요.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해보려고요. 요거 20, 이거 20, 여기 40에다가 7 더하고 11 더하고 5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6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63.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영역에 있는 숫자들은 큰 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파란색 영역에 있는 숫자들은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합쳐서 뺀 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퍼즐 맞추듯이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게 조금 힘들긴 했죠. 네.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9번 직접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 엄청 어렵진 않죠. 네. 따져야 되는 게 힘들지. 자, 이제 30번입니다. 네. 30번 다음 문제인데 두 정수 m과 n에 대해서 2차 함수 fx 그리고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쭉 볼게요. fx의 최대값은 0이다.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2차 함수니까 표시해둡시다. 2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점이 이런 점에서 만난다,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거 교점이네. 네, 제가 만나는 점, 교점, 연립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떤 정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까지 만족시킬 때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45이다. 일단은 문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읽기 싫은 그런 기분이 드시죠? 그치만 풀면 또 즐거우면 또 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8일 때 F5 곱하기 G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F5랑 G5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 뭐 하면 돼요? FX와 GX를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네, X에다가 5 대입하시면 돼요. 쌤, 이걸 못 찾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거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발문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키가 되는데 얘의 실근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8일 때 그럼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정확한 단어는요. 방정식이 돼요. 네, 몇 차 방정식일지 딱 느낌 오시죠? 여기에 2차 들어가면 4차가 될 거니까 아, 얘는 4차 방정식이니까 단원명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구체화시키는 법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fx나 gx 다항식을 구체화시킬 때 제일 많이 이용되는 정리는요. 인수정리예요. 제가 앞에서 문제 풀 때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대입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둘 다 m, 0 그리고 얘도 m, 0 지나는 상황이니까 x자리에 m 대입하면 y값이 다 0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 최대값은 0인데 어쨌든 fm도 0이요. gm도 0이야.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느낌이 와야 돼요? 어떤 느낌? 인수정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 인수정리.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요, 애들한테 제일 많이 정리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랑 인수 정리예요, 진짜로. 인수 정리가 어떤 거예요? 어떤 다항식에 상수 a를 대입했더니 그 값이 0 나왔어. 그럼 fx는 x-a를 인수로 가져하는 순간 fx식이 이렇게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이거 되게 많이 이용돼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fx는 하고 구체적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x-m을 인수로 가져. 근데 얘는 2차 식이야.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리고 gx에 해당하는 애도요. 그래? 얘도 그러면 대입하면 0 나와? x-m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네. 하고 뭔가 식이 더 처리가 될 거예요. 요거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 무슨 정리에 의해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fx는 몇 차식? 2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최대값이 0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죠? 최대값이 0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제곱으로 만들어서 어떤 상수가 붙고요.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플러스 얼마 나와야 돼? 0 하고 끝나야 돼요. 최대값이어야 되니까. 제곱으로 싹 다 묶어 들어갔을 때 뒤에 남는 상수항이 0으로 돼 있어야지 최대값 되잖아. 잘 기억하고 계시죠? 2차 함수의 표준형.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온 건 뭘까, 얘들아? x의 개수니까 이 자리는 기울기 자리예요. 기울기. 1차 함수에서 x의 개수는 뭐다? 기울기다. 그러면은 기울어진 정도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보면 되죠. x가 4만큼 증가했을 때 y는 32n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살펴보면 4분의 32n이니까 8n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 8n. 그럼 얘도 뭔가 상수가 들어올 텐데 이 두 점 다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m, 0인 건 확실하고요. m 플러스 4, 32n이 들어와야 되니까 m 플러스 4를 대신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m 플러스 4가 들어온 순간 여기가 16이죠. 16인데 32n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는 2n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결정해주는 부분들이 뭐 때문에 결정이 됐냐면 조건 나의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다? m 플러스 4, 32n을 지난다라는 요 포인트들 때문에. 그럼 식이 완성됐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해서만 풀면 돼요. 진짜야. 그래서 이거 식 만들어 놨어요. 뭐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다조건을 이제 활용을 해볼 거예요. 다조건을 봤더니 gm 더하기 a, b, fm 더하기 a라는 부등식이 보여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다조건을 활용하자. g에 m 더하기 a는 뭐냐? m 더하기 a보다 대입하세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 8na, 8na. 걔가 b보다는 작거나 같고 b보단 크거나 크대. 뭐라고요? f에 m 더하기 a. 여기 m 더하기 a 대입하면 뭐예요? m 지워지고 a 남아서 a 제곱이죠? 그러니까 2n 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등식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a에 대해서 a가 얼마일 때 0 이상 4 이하인 정수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일 때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0일 때, a가 얼마일 때 1일 때, a가 얼마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쭉 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3일 때, 그리고 a가 4일 때. 그럼 0일 때 대입해 볼게요. 그럼 0 이상 0 이하죠. 0과 0 사이. 그럼 몇 개다? b는 오로지 0 하나밖에 없으니까 0,0 한 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a에다가 1 대입할게요. 그러면 8n과 2n 사이에 있을 거고요. 2 대입할게요. 16n과 2 대입하면 2, 4, 4n. 8n이 될 거예요. 8n. 그 다음 3일 때는요. 8, 3, 24n에 얘는 여기 a 자리에 3 대입하면 18n이 될 거고요. 4를 대입하면요. 8, 4, 32n과 이쪽도 4, 4, 16에다가 32n이 되네요. 32n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언뜻 설명했던 것 같은데 1, 2, 3, 4, 1 이상 4 이하의 숫자가 있습니다. 1 이상 4 이하. 그럼 1, 2, 3, 4 4개 나와야 되는데 4 빼기 1 하면 3 나오죠. 얼마 추가해야 돼요? 등호가 둘 다 들어갔어?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 따질 때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두 개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걸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렇게 되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죠. 2n에다가 8n을 빼면 마이너스 6n에 거기에 플러스 1개가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n 더하기 1개가 될 거고요.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n 더하기 1개가 되고요. 여기 32n, 32n이니까 한 개밖에 없죠? 끝, 한 개.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한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모두 다 더한 값이 몇 개 순서쌍이? 45개가 나온대요. 45개. 지금 우리 다조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하면요. 마이너스 12n, 마이너스 20n, 마이너스 20n에다가 n이 총 몇 개? 하나, 1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걔가 얼마다? 4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n의 값이 금방 나오죠? n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마이너스?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지금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의 값은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n이 음의 정수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n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 그러면 fx식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죠. fx는 마이너스 4의 x-m의 제곱. gx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n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대신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의 x-m. 네, 다 찾았습니다. 이제 안 써먹은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m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쵸? 얘도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밑에 조건 박스 가나다 아래에 하나가 있죠. 방정식 어떤 걸 보겠다고요? fx의 제곱에다가 gx의 제곱을 뺀 것에 근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8이다라는 정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식 구성해야겠죠. 대신 대입을 합니다. 그럼 4, 4, 16에다가 x-m의 4제곱. 얘는 16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16의 제곱. 그러면 256의 x-m의 제곱은 0. 여기에서 우리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니까 공통인수를 묶어낼 거예요. 공통인수 여기서 보니까 누군가요? 16x-m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6의 x-m의 제곱으로 묶어내면은 남는 건 x-m의 제곱이랑 얘까지 다 묶이죠? 요 공통인수. 그러면은 여기 16 꺼낸 것만큼 하면 마이너스 16이 남을 거예요. 는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풀어낸 겁니다. 그럼 근 찾았어요. x가 얼마일 때 이 부분에서 x가 m일 때 중근 하나 갖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쌤 이건 어떻게 푸나요? 얘도 쉽게 풀 수 있어요. 16만 나오면 되잖아요. x-m이 마이너스 4이거나 플러스 4면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구나? 이때 x값은 2개가 나올 거야. 얼마? m 마이너스 4 또는 m 플러스 4. 네, 근들 중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얘가 제일 크죠. 최대근. 제일 작은 거는 그 두 번째.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작죠. 최소. 그래서 근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얼마래요? 지금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개 더하면 2m이죠. 2m이 8이다. 그래서 m은 얼마다? 4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m이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구나. 오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x, gx 이제 구체화시켰어요. 우리가 진짜 이거 하나 찾아내려고 이 많은 계산들을 한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F5랑 G5의 값을 각각 구해가지고 2개 곱하래요. 이제 F5 구할게요. F5는 여기다 5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4. G5, G식에다가 X에 5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16. 2개 어떻게 하래요? 2개를 곱하래요. 그래서 F5 곱하기 G5의 값은 64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 정답 64. 네. 자, 이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구나.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식이 구체적으로만 나와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체화를 못 시키겠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구체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대입했을 때 0 나온다. 무슨 정리 쓰자?
인수정리 쓰자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x-m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정보, 그 다음 최대값이 0이라는 정보, 그럼 제곱으로 묶였을 때 상수항은 0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체킹을 하시면은 요 점에 대해서까지 대입했을 때 식을 mn에 대한 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고요. 가나 조건을 통해서. 그 다음 다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어요? n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료 하나하나들을 찾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0번 단답형에 해당하는 인수정리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 파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수능을 봤을 때 21번이나 20번 문항 중에서 인수정리 써가지고 식 구체화시키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니쌤이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